가요 여러분. 짠. 왜 키노트인데 이렇게 됐지? 아 이런. 반대로 했다. 화면을 잘못 띄웠다. 이 화면이에요. 춘대지 후일담을 좀 할 거고, 이번 후일담은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은 큰 틀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사소한 이야기들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랑 쇼코는 모습이 닮도록 디자인되었는가, 그러니까 의도된 이야기인가,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이 포스터 있잖아요. 봤을 때 저는 두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꽃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눈매를 제외하면은 제법 비슷한 외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극장판 마지막 시퀀스잖아요. 연기자는 마이인데, 이 연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소녀 이야기.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소녀 이야기 하면은 쇼코 이야기거든요. 둘이 연결되는 측면을 하기 위해서 마이랑 쇼코가 의도적으로 좀 디자인이 비슷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판에 조금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이게 의도된 부분인가, 아니면은 우연히 일치한 부분인가 라는 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저는 특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화면을 연출해야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의도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거가 원작을 봐서이긴 하지, 원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원작을 고려하자면은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세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날짜도 연출의 한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1화 동안은 마이라는 존재를 이제 딱 각인하는 그 순간에만 날짜가 등장하고서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2화부터 마이라는 존재가 이제 사쿠타의 생활권 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날짜를 따박따박 띄우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요 날짜가 사쿠타의 의식을 좀 반영하는 느낌이 들어요. 마이랑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날에는 이 날짜가 이제 빨간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잠든 사람 말고는 마이에 관해서 전부 다 잊어버리는 날이었단 말이죠, 그날이. 그래서 공교롭게도 마이한테 큰 위기가 찾아온 날이자 마이하고 처음으로 데이트의 추억을 쌓은 날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날만 빨간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날이 또 일요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날짜를 한번은 보시면 되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원작에서 날짜가 직접적으로 표기가 안 된다고요? 감독이 노리고 연출한 부분이 맞을 것 같다고. 원작에서 없는 부분이라면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영상화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출 기법으로서 날짜를 사용해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막을 띄우는 타이밍이나 혹은 자막 뒤에 붙이는, 마이의 경우는 시험 날짜, 토모의 경우에는 몇 회 차인가 이것이, 쇼코 때 타임슬립이라고 해야 되나? 편의상 타임슬립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는 타임슬립이 아니지만 차원선 시간선 변경이라는 말에 맞겠네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쿠타의 의식 중심으로 이제 날짜가 표기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 마지막 영상에서는 양자역학을 스토리나 메시지적으로 연결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토리나 메시지 말고도 이제 연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나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장르는 청춘물이잖아요. 그런데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은 스릴러 같은 구성들을 되게 많이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까지 청춘물들의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청춘물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히 감정을 풀고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청춘돼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란 말이죠. 청춘물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띄는데, 이 속도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걸 저는 이제 양자역학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캐릭터한테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면 이제 후타바가 그걸 보고서 가설을 제시한단 말이죠. 가설이 대부분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가면은 같은 사람이 같은 걸 보고 있어도 그 대상을 언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하는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양자역학의 관측 이론의 핵심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다시 관찰을 하니까 이런 차이점이 보이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 가설을 수정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이게 문제냐면은 나만의 고민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마이가 버티다가 사쿠타를 찾아온 게 더 이상 내가 장을 볼 수가
수가 없으니까 왔잖아요. 남들한테 보이지 않으면 도시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생겨요. 이 일을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게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속도감이 대부분 빨라져요. 그래서 청춘물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리극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스릴러 같기도 하고 장르를 많이 혼합시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양자역학 이야기 연장선인데 끈이론과 촉끈이론 요 두 개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면은 이게 그 극장판 때 나온 시퀀스예요. 눈길을 끌었던 건 어떤 거냐면은 후타바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사쿠타가 물어요. 그러면은 요 끈이론이라는 거는 나중에 내가 마이 씨랑 결혼을 해서 마이 씨를 챙겨주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 라고 사쿠타가 묻는데 그때 후타바가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촉끈이론이 아니고 끈이론이야 라고 답을 해요. 사쿠타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게 딱히 뭐 끈이론 같은 이야기도 아니잖아. 이게 이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이랑 미래에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끈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중학생 쇼코도 있고 대학생 쇼코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있느냐라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끈이론이란 말이죠. 끈이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선 안에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저희 상식선에 있는 이야기인데 촉끈이론은 양자역학 때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촉끈이론에서는요 그 정도의 작은 영역에서는 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같은 시간 선상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같은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타바는 이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쇼코는 촉끈 이론이지만 사쿠타 네가 말하는 건 끈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질문은 제가 답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3차원 세계랑은 아예 개념이 다른 세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랑 지금 옆에 같은 공간에 있는 곳이라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차원까지 확 땡겨가지고 가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어떤 3차원의 원리 그런 거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모르나님이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깊게 설명하기는 힘들고 저도 이제 물리학자는 아니다 보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티키타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작품의 속도감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양자역학 설정이라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도 이 작품은 그렇게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작품이 생각보다 오디오가 안 비어요. 말장난을 주고받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반응도 빠르고 특히나 사쿠타가 지금 여기 있는 후타바랑 그리고 요 마이랑 티키타카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마이는 이제 연인이 된 상대니까 후타바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은 지금 요 띄우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후타바가 사쿠타한테 전해줘야 했을 메모가 있었단 말이죠. 사쿠타를 보고서 이제 이거 준단 말이죠. 자 이거 받아 하면서 봤는데 그때 바로 사쿠타가 되받아친단 말이죠. 이거 러브레터임 하면서 받아치니까 바로 후타바한테서 리액션이 와요. 아니거든 하면서 바로 오거든요. これラブ慣れた違うよ 보통 사쿠타가 중심으로 말장난을 치고 후타바가 받아치고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후타바랑 사쿠타랑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가끔씩 피식하게 돼요. 이제 마이하고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장면 기억하시겠지만은 13화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마이가 사쿠타한테 되게 침울해져가지고 당분간은 사쿠타한테 안기고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근데 딱 요때 만났을 때 추우니까 이제 옷 좀 줘 라고 하면서 사쿠타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마이를 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는 그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쿠타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폭 안기는 느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 사쿠타가 물어요. 이런 거 한동안은 무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마이가 얘기하죠. 아 추우니까 됐어 하니까는 그때 바로 사쿠타가 그럼 받아쳐요. 아 겨울 만세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しばらくこういうの無理って言ってましたよね寒いからいいの冬万歳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되게 많아요. 청춘돼지가 또 하나의 속도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말맛 이런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패턴 사실 살짝 보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후타바 때를 얘기를 할게요. 처음으로 마이의 사춘기 증후군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사쿠타가 물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쿠타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마이가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라고 물어보려는 의도로 이제 사쿠타가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근데 후타바가 그때 어떻게 받아치느냐면요, 시력이 문제라면 안과에나 가보지 라고 받아치잖아요. 人が見えなくなるってあると思うか。視力が心配なら眼科に行けば。 언어에 관한 대답은 맞아요, 후타바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식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대사를 쓰고 그 대사를 살짝 비틀어서 말장난을 만들어내는, 대화가 사쿠타랑 후타바랑 둘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사를 잡아요. 그래서 그런 말맛 같은 것도 청춘돼지의 대사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엔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캐릭터 이야기가 바뀔 때마다 엔딩 시퀀스가 살짝 바뀐단 말이죠. 걸어가는 캐릭터도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에피소드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를 이제 엔딩으로 세운다. 또 당연히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은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게, 기다리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리고 동선에도 변경이 있어요. 그 짧은 순간 안에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엔딩이라는 거를 보실 때 알게 되실 거예요. 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왔다가 누가 있네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마침 마이가 걸어왔던 그 루트 뒤쪽에 딱 사쿠타가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죠. 요런 부분이 스토리랑 연결지으면 어떤 의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사쿠타랑 마이랑 동선을 아예 겹치게 만들어 놓은 건, 마이랑 사쿠타랑은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요. 이건 토모의 엔딩인데, 여기 있다가 발견하고 앞으로 사쿠타 쪽으로 가려고 뛰어가는 그런 행동을 취한단 말이죠. 토모에보다 조금 더 앞에 서서 후배인 이 사람을 보살펴주는 이제 그런 위치로서 이런 식으로 동선이 잡힌 걸로 보이고요. 후타바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두 명이 서 있단 말이죠. 사쿠타랑 쿠니미랑 같이 있고, 후타바는 여기로 와서 옆을 돌아보니까 얘네들이 있네 하고서 이렇게 뽀뽀뽀뽀 가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단 말이죠.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가리고 있었네. 친구의 관계로서 어떤 거리감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노도카테 엔딩인데, 여기 섰다가 딱 멈추고 이제 마이랑 마주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상 더 앞으로 가지는 않는 게, 이 에피소드 자체에 일종의 거리감 같은 느낌도 조금 들어요. 카에데 엔딩 같은 걸 보시면은, 카에데는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기 발자국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유일하게 사쿠타가 어디에 서 있던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합류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요. 실제 사쿠타의 동생인 카에데보다 더 많이 봤던 그 카에데, 한동안 이제 그런 카에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다른 선에서 살았다가 드디어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오프닝 시퀀스랑 13화 시퀀스랑 완전히 같습니다. 후렴구 부분에 오기 시작할 때 옆에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쭉 가면서 사쿠타가 전력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게 이제 오프닝 시퀀스인데, 요게 어느 때 또 나오냐면은 마이한테 달려갈 때 나와요. 보시면은 요 작화도 그렇고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기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요걸로서 이제 청춘돼지가 안에서 후일담 이야기도 마무리를 했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작품 이야기를 한 소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청춘돼지를 생각보다 되게 길게 끌어서 죄송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끌 생각은 없었고, 길어야 한 달 정도를 좀 쉬고서 한 작년 맞지? 작년이지 벌써? 작년 한 3, 4월 정도쯤에 마무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거지만은, 청춘돼지 이야기를 다음 영상은 만들고 싶은데 힘에 붙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좀 되게 오랫동안 빠져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래서 완전히 에너지를 조지고 오니까 영상 쪽도 거의 머리가 안 굴러가더라고요. 노도카 쪽에서 제가 막혀가지고 일부러 쉬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휴식을 줬는데, 근데 그 한 달을 쉬어도 도무지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단이 났습니다. 청춘돼지가 뭐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 재밌게 보느라는 정도지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어라고 욕구를 내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놀랍게도 코가 이야기 영상을 올리면서 쉴게요 라고 영상을 했던 게, 그게 재작년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청춘돼지 이야기 올린 날이 또 작년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시작해서 작년 크리스마스에 끝난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청춘돼지? 케빈이야? 케빈? 어쩌다 보니까 청춘돼지의 마지막 이야기가 또 크리스마스 시기 이야기잖아요. 또 새해 이야기니까 아마 한동안도 되게 잊을 수 없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작품 내용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작품이긴 했지만, 이걸로 이제 영상을 만든다는 것도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긴 이야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언제든지 청춘돼지 이야기 관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나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는 또 응해드려야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